자, 다시. 이 온라인 수업, 이 수업은 아마 오프라인으로 수업했지 싶은데, 그래도 찍어 놓을게요. 당신들 공부하는데 도움되라고. 뭐, 다 찍지 싶습니다. 뭐, 일단은 64페이지에요. 페이지 64페이지. 자, 이거 계속해서 지금 명시기에 국제질서, 그러니까 몽골 제국과 명시기의 국제질서, 요거 부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되게 할 게 많아요. 하겠습니까? 몰라, 이걸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죠. 금방 또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64페이지에 해당되는 명나라에 대한 얘기와 오늘은 중국 말고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제 몽골이, 요거 하기 전에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좀 수정. 무슨 수업하는데 듣기평가 막 실험하고 이래가지고 나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 수정. 뭐냐면, 이 몽골에 대한 저항운동. 몽골의 저항운동을 얘기하다가, 뭐, 고려, 그 다음에 일본, 고려,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설명하는데 이 베트남은 잘못 설명했어 내가. 알겠어요? 베트남은 잘못 설명했어. 베트남은 당나라 때 이제 처음에 옛날 우리 남비엣 기억납니까? 남비엣이 한나라에 멸망되고 난 뒤에 천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당의 멸망과 함께 5대 십국 시절이에요. 알겠습니까? 당의 멸망과 함께 드디어 이제 독립된 나라로 등장하는데, 그래 등장했던 건 내가 쩐 왕조라고 그랬지 싶은데 아니야. 알겠습니까? 내가 레 왕조를 잘못 적었어요. 레 왕조로 다시 독립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레 왕조 오래 못 가고 난 뒤에 바뀐 나라가 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리 왕조는 이제 송나라하고 대결했던 베트남의 왕조입니다. 리 왕조. 그 다음에 쩐 왕조, 이때 중간 쩐 왕조. 알겠습니까? 쩐 왕조. 그 다음에 다시 레 왕조. 이때는 명나라 때 명과 함께 대결했던, 원나라에 대결했던 쩐 왕조 시절입니다. 알겠어요? 쩐 왕조라고 설명을 했는데 순서가 잘못됐을 거야. 쩐, 레, 뭐 이렇게 치면 돼요. 쩐 왕조는 중간에 있는 왕조를 말합니다. 요 시기를 갖다가 베트남에서 대월이라고 불러요. 대월. 알겠어요? 이 왕조가 몇 번 바뀌었어요. 대월이라고 하는 왕조가.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또 대월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지만 왕조는 몇 번 바뀌었던 시절.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멸망하고 난 뒤에 응우엔 왕조로 넘어가게 돼요. 응우엔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얘들아, 어쨌든 요때 이제 원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쩐흔따오의 활약 이런 것들 전부 다 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 수정합니다. 수정. 이렇게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어느 나라를 하냐면 명나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참 일본사를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정리하려니까 시간이 없어. 일단 요거 일단 나오는 대로 일단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원래 목표는 일본사는 따로 한번 떼가지고 쫙 다 정리해 주려 했거든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이 원나라가 이제 지난주에 원나라 계속 얘기했었죠. 원나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아, 몽골 제국의 하나의 울루스야. 울루스가 무슨 뜻인지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어. 봉건제도하고 비슷한 유목세계의 어떤 분봉제도야. 나눠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차카타이, 오코타이는 사라졌나? 그 다음 차카타이 사라졌구나. 오코타이, 그 다음에 뭐 일한국, 킵차크한국,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쿠빌라이가 다스렸던 원이라고 있었거든. 이제 이게 전부 다 몽골 제국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알겠습니까? 원도 몽골 제국의 일부에 해당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원나라와 동아시아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유럽사를 이야기할 때는 킵차크 항구를 갖다가 또 많이 얘기해요. 러시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원나라가 쇠퇴하고 난 뒤에 건국됐던 나라가 바로 이 명입니다. 알겠습니까? 명. 한국어사에 좀 있어 보이죠? 명나라가 건국되고요. 이 명나라의 어떤 발전 과정을 조금 얘기해 볼 거고, 오늘은 일본에서는 이 원나라의 그 침입이 있을 당시 13세기입니다. 13세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가마쿠라 막부식이었어요. 가마쿠라 막부식이었는데, 가마쿠라 막부를 어쩔 수 없이 좀 설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막부가 쇠퇴하고 새로운 막부가 등장하는데, 이 막부를 갖다가 땡땡 막부라 불러요. 의 성립.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동아시아 14세기, 알겠습니까? 15세기까지. 15세기까지 이제 모습이에요. 알겠습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는 시기와 그 다음에 적어줄게 그냥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는 요 시기, 그 다음에 하여튼 원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명나라가 성립하는 그 시기까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갖다가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이게 몇 세기를 말하는 거야? 13, 14, 15세기를 말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13, 14, 15세기. 더 정확하게 한다면 뭐 14, 15세기의 동아시아 전반적인 흐름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14, 15세기 명나라와 일본의 모습을 갖다가 같이 동시에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은 명이 건국돼요. 말 그대로 명나라가 쇠퇴하면서 이 원나라도 뭐 유목제국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 오래 못 갑니다. 뭐 200년, 300년 가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뭐 거의 한 100년 정도 넘어가면 쇠퇴하기 시작해가지고 300년 만에 거의 다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원나라가 쇠퇴가기 시작합니다. 쇠퇴 14세기에 와가지고 14세기 알겠습니다. 쇠퇴하고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명나라인데요. 등장인데, 자, 이 명나라가 얘들아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얘들아 하나 중요한 건 중국 역대 왕조 중에 제일 이제 특이한 스타트야 이게. 알겠습니까? 보통 중국의 왕조들이 다 어디서 등장하니? 보통 이 화북지방에서 등장하잖아요. 맞죠? 말리 한번 돌려줄게요. 내가 이거 있으면 되게 안정감을 느끼더라고. 만리장성 있으면 여기구나 대충 느끼니까. 보통은 이 화북지방에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얘네들이 뭐 강남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독특하게도 명나라가 건국된 거는 바로 어디였을까? 수도는 바로 강남지방에서 시작돼요. 바로 여기 남경이죠. 남경. 알겠습니까? 수도가 남경이었다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 게, 역대 중국의 왕조들은 전부 다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멸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사에서 최초로 여기서 나라가 탄생한 거야, 그러고. 탄생한 게 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그러니까 이 강남지방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했지, 이제는 명나라 시기에 오게 되면 사실상 이제는 거의 중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봐야 되겠죠. 이 얘기를 하려면 송나라 때 얘기를 해야 되거든. 남송시대를 좀 얘기해야 돼. 근데 쌤이 남송시대를 거의 얘기를 못 해줬어요. 남송. 북송 왕안서 개혁까지 하고 끝내버렸잖아. 그 왕안서 개혁 이후에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강해변 이후에, 정강해변 기억납니까? 정강해변. 이 여진에게 화북 전체를 뺏겨버렸던 사건.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만, 항저우의 수도를 자리 잡죠. 그리고 이 남송은 특히 이제 무역을 통해서 많이 발달했던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하면 되게 대표적인 무역항, 병난도 이게 나오잖아. 맞지? 송나라도 그 당시에 대표적인 무역항이 몇 개가 있었는데, 취안저우라든가 이런 지역들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의고사 계속 칠 사람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모의고사도 나왔고 시험 수능에서도 나왔던 거니까. 취안저우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무역항이 있고, 송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무역 생산품은 도자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자기라든가 이런 걸 수출하면서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남송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무역을 관장하는 관청도 두게 되지. 시박사라고. 시박사.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시험 문제 내고 싶지만 내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그렇게 어쨌든 강남지방이 중국의 서서히 경제적 중심지로 떠올랐고, 지금은 이제 정치적 중심지로서 충분히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국토를 설명할 때 강남지방 그만큼 이제 발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경의 술이 자리 잡았고, 이걸 건국했던 사람이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 드립을 치고 싶다. 주원장님, 알겠어요? 김 원장님, 이 원장님, 주 원장님, 알겠어요? 드립 재미없죠? 주 원장, 알겠습니까? 유치원 원장님, 주 원장, 그만할게. 자, 원장님. 이 주 원장이라는 사람은 딴 거 필요 없고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렇게, 이렇게 설명충입니다. 하자, 남생 보고. 자, 설명이 많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 얘들아, 하나만 기억하자. 농민 출신이었어요. 와, 중국사에서 농민들이 반란 일으키는 건 많아요. 알겠습니까? 뭐 우리 진나라 때부터 진승 오강의 난, 뭐 홍건적의 난, 황건적이지? 황건적의 난, 얘가 홍건적인데 하여튼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라를 건국한 케이스는 없어. 태평천국 운동 정도 있잖아. 되긴 하지만 나중에 등장하는 거고. 어쨌든 농민 출신으로 황제가 된 사람은 얘가 최초야. 주원장. 신분 되게 비천했거든요. 얘 어릴 때게 고아야, 고아. 부모님 일이 돌아가셔서 절에 이제 맡겨지거든요. 절에서 맡겨져가지고 막 절도 불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막 떠돌다가 어떻게 막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홍건적 세력에 들어가게 되고 막 이게 영화로도 옛날 중국사에서는 영화로 많이 나와요. 정무문이나 뭐지? 의천도령기 이런 거 알 리가 없잖아, 당신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얘는 농민 출신으로 황제까지 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좀 기억하면서 봐야지 명나라 초반에 했던 여러 가지 정치 작업들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통치했느냐? 알겠어요? 통치 방식에서 아주 특징적인 거는 일단은 이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세운 나라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이민족의 통치를 선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중국에서 최초로 유목민족이 중국 전체를 다 지배한 건 나라가 최초였어요. 뭐 화북지가 뺏겨버리고 이런 건 있었잖아. 여진족이라든가 뭐 거란족한테 나라 일부 뺏긴 건 있었지만 나라가 통째로 이 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간 건 나라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이 건국되면서 다시 이제 그 몽고족의 풍습 이런 거 어떻게 해? 우리도 일제청산 많이 못하고 있죠. 지금 알겠습니까? 1학년 때 나도 1학년 수업하고 있지만 뭐 반민특위 활동은 없는데 기억납니까? 일제에 대한 청산 운동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우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되게 일본에 가까운 국가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렇거든. 자, 통치 방식은 일단은 몽골풍 금지, 몽골풍 이 얘기죠. 금지. 몽골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당신들은 중국 애들이 다 같은 중국인들 같이 보이지만 몽골 애들이 했던 머리 스타일도 달라. 너네 기황호는 너네 이제 기억 속에 없잖아요. 드라마가. 맞죠? 찍히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아이씨, 불안하다. 자꾸 확인하고. 잘 찍힙니다. 너네 지금 기황 같은 거는 오래된 드라마라서 잘 못하겠지만, 원래 몽골 애들의 스타일이 이게 약간 뭐, 앞을 상비는 황비용 같은 머리 있잖아요. 앞에 뭐 일부만 남겨두고 뒤를 민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오랑캐 머리 있잖아요. 변발이라 부르죠? 변발. 그런 식이 원래 이 몽골풍이야. 처음에 되게 혐오스러웠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보니까 이해가 가. 앞머리를 왜 밀었을까? 이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뭐 유목하다 보면, 그, 양이라든가 염소에 붙어 있는 이들이 사람 몸에 달라붙거든. 그 머리에 잘 들어간대. 그러면 머리를 밀어야죠. 알겠습니까? 되게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머리 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가요. 하여튼, 유목하는 사람들은 이게 몽골풍입니다. 변발을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금지하는 거죠. 우리 고려도, 고려 왕조, 우리 충자로 시작되는 왕들 많잖아. 묘호가, 맞죠? 처음에 뭐 붙어 있습니까? 충렬왕 붙어 있죠. 충렬왕, 충선왕, 열선숙회, 목정, 충모강, 뭐, 충선왕, 막 쭉 있잖아요. 맞죠? 걔네들 전부 다 변발했었대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왕들이 변발하고 다녔다니까? 어쨌든 그게 몽골풍입니다. 그런 거 전부 다 금지하는 정책. 그 다음에 다시 유교를 장려해요. 유교를 장려. 물론 이 원나라 시절에도 과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지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과거제는 3년에 한 번 정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당나라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송나라 때도 했었고. 근데 이 원나라는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쨌든 근데 아예 폐지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 과거 시험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다고. 근데 어쨌든 유교 문화가 많이 쇠퇴했던 건 사실이겠죠. 유교 자체가 한족의 어떤 문화와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교를 다시 장려하는 이런 정책. 그래서 이 유란 게 있어요. 육유 반포. 육유. 발음 어렵다. 유라고 하는 거는 6가지 유교 윤리, 뭐 중요한 유교 윤리를 갖다가 육유라고 부릅니다. 뭐 효도하라, 효순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담긴 건데, 이 메이지 유신 때 다시 이게 강조돼가지고 그랬나 봐. 어쨌든 이게 이제 유교를 다시 장려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게 되고 당연한 거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이거가 좀 얘기하려고 이거 강조한 겁니다. 이게 엄격한 지방 통제. 엄격한 지방 통제. 이걸 갖다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가끔씩 시험에서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갑제라든가 있더라. 이갑제. 뭐 이런 걸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갑제는 일종의 마을을 구성하는 어떤 조직하는 어떤 구성하는, 뭐 말이 똑같은 말인데, 구성하는 어떤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갑. 그러니까 갑포가 있고, 이장호가 있고 해가지고 서로 막 견제하고 막 관리하는, 우리로 오가작통법 같은 거.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서 배운 거. 오가작통법. 비슷하게 이게 농민들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농민 통제 방법이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조선시대도 비슷한 게 시행됐지만, 오가작통법이 그런 겁니다. 왜 이런 걸 시행했을까? 왜 농민을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그랬을까? 이거 내가 절도사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같은 경우는 절도사가 나라를 세웠지.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송을 세웠던 조광윤 같은 경우는 절도사를 어떻게 통제하고 권력을 약화시키는가 한 게 이 국가 초반의 목표였잖아요. 맞죠? 마찬가지 명나라는 자기가 농민 출신이야. 알겠습니까? 농민 출신의 황제가 된 사람이라고. 당연히 자기가 같은 농민이 등장해가지고 다시 황제가 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걸 위한 겁니다. 강력하게 지방을 통제하는 이런 이갑제 같은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모의고사 같은 데 이렇게 등장하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명나라 초반에 기반을 다져갔던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원장님 홍무제라고 불러요. 홍무제라고 부릅니다. 얘 어떡하니? 침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우고 가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제 홍무제는 대충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명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야. 좀 이따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나 한번 끊어야 되겠네요. 나 이렇게 할 말이 많지? 자, 이 사람은 홍무제보다 되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락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락제. 알겠습니까? 영락제. 이 별표 뻥뻥뻥. 시험에 잘 나와요. 명나라의 성조 영락제. 한무제, 명나라의 영락제. 알겠습니까?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은 얘는 원래는 우리나라의 그 왕들 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을 자기의 힘으로, 아시겠습니까? 자기 능력이죠. 왕을 탁 차지한 사람들. 조선 같은 경우는 이방원 맞죠? 아빠하고 되게 살이 안 쪘잖아. 그래가지고 맞지? 원래는 방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가 왕을 차지했죠. 왕자의 난 거쳐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영락제도 마찬가지였어. 얘도 원래는 황제가 될 수 없는 좀 애였으나 지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이게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난의 변. 그다음에 정강의 변하고 헷갈려가지고 잘 안 적어주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가 왕이 된 거야. 알겠습니까? 중간에 원래 건문제가 있었어요. 건문제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얘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어쨌든 이게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영락제는 일단은 목표가 뭐였냐면, 이 건문제가 앞에 있었거든요. 주원장 홍무제 이후에 건문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왕권이 좀 약했어요. 왕권이 약했는데 왕권을 강화시켜서 강화에 기여했던, 우리 근대사 이전엔 전부 다 왕권 강화에 기여했던 사람들 다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중앙 집권 체제를 다시 마련하죠. 집권 체제를 갖다가 토대를 닦으신 분이 바로 영락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얘들아,
수도를 갖다가 천도예요. 수도를 갖다가 천도에. 자, 다시 수도가 원래는 명나라 초반엔 어디였습니까? 이 남경이었거든요. 남경. 지금도 남경이 있습니다. 난징. 남경이었는데 수도를 갖다가 북경으로 옮기게 돼요. 북경. 수도가 다시 일로 옮겨지게 된 거지. 북경. 쌤이 이 북경 이야기는 이 전체 이야기와 많이 이제 이전에 쌤이 이제 11세기에 거란, 여진, 그리고 이제 원나라까지 설명했는데, 북경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의 변방이라 했나, 중앙이라 했나, 여기는 중국의 변방이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까? 원래 중국의 중심은 시안, 뭐 이쪽이라고, 낙양, 이쪽이 저기 뭐고, 황하강 중상류 지역, 알겠습니까? 거기가 중국의 중심이야. 이 하류 지역은 아니라고. 변방이라고. 근데 여기가 중심이 되어갔던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니? 연운 16주부터 얘기해야 되잖아. 맞죠? 그게 연운 16주를 갖다가 거란이 차지하고 중도라고 하는 걸 나중에 여진이 건설하잖아요. 맞죠? 거란이 연운 16주 차지했다가 다시 여진족이 연운 16주 또 먹고 화북지방 전체를 먹으면서 수도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 그래서 북경이 그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도라고 하는 그 지역부터 시험 문제 냈었는데,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서해 중심으로 잡혀왔던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의 변방이지만 북쪽에 있는 유목과 싸우는 최전방이 바로 여기라고. 우리가 지금 봐봐. 지금 이건 옛날 안 그럴게. 휴전선 최전방에 우리 공격수들, 우리 최정예 부대들이 다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여기는 군사적 요충지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수도로 딱 다시 정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영락제가. 이게 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느냐? 자기도 이 지역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군인이었거든, 사실은. 군인은 아니 왕족이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연왕이라 불렸거든, 그 당시에. 이걸 이끌고 남경 쳐들어가가지고 황제가 된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 자기도 생각하는 게 여기 갖다 그대로 뒀다가 똑같은 같은 놈이 등장해가지고 또, 나를 없애버릴 수 있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북경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나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고, 북쪽은 식량은 다소 모자랄 수 있으나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 계속 여기가 수도가 되고 있죠. 알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한가운데 있는 거지만 과거엔 변방에 불과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북경을 갖다가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던 것도 이 수도 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락제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외교예요, 외교. 당시 중국이 무슨 외교하거나 그거 아닌데, 이게 중국사에서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거는 북쪽에 있는 애들하고 관계가. 북쪽에는 이 원나라가 멸망했지만 북쪽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을까? 응우엔 사라지시고요. 몽골이 살아있었거든요. 북쪽으로 도망갔지만 몽골 애들이 북방으로 도망갔지만 있었다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몽골을 갖다가 어떻게든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 실제로 몽골을 갖다가 크게 격파합니다. 격파해요. 그래서 이 몽골 세력이 이제는 세력이 완전히 약해져가지고 두 부족으로 나눠집니다. 너는 이제 정유리 생각 수업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족이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저그들 싸워요. 이게 뭐죠? 오이라트. 타타르 부족이에요. 타타르.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몽골족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족이 나눠져가지고 쇠퇴해 가는 거죠. 물론 초반에는 오이라트가 좀 더 셌고요. 나중에 타타르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원투펀치를 명나라를 가만 안 두죠. 알겠습니까? 쳐들어오시고요. 쳐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얘네들하고의 관계. 우리는 북로라고 하는 게 바로 얘네들을 말하는 거지. 북로. 그 다음에 남쪽의 이 얘기인데, 자, 남쪽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 무제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장건을 갖다가 파견했지. 그게 무역로가 됐잖아. 실크로드라고. 맞죠? 마찬가지로 이 명나라 때 영락제는 이 사람을 파견하여 새로운 무역로를 열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도대체 목적이 뭔가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정화. 엄정화 말고 엄정화는
가수죠. 정화의 파견. 놀면 뭐하니? 보고 있습니까? 아이씨, 이거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정화라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파견하여 새로운 어떤 무용로를 열게 돼요. 이게 남의 원정이라 부르거든요. 이걸 남의 원정. 원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명나라 배가 어디까지 갔을까? 중국의 주장은 아메리카도 이때 발견했대. 자기들이 먼저. 알겠습니까? 콜럼버스가 가기 전에 벌써 발견했대요. 자기들이 아메리카도 발견했었고요. 동쪽으로 가서는.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서해안까지 갔대. 실제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서해안에 가면 중국 도자기들이 막 발견되거든요.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이 직접 이게 거기까지 가서 무역을 했는지 아니면 이슬람 상인을 통해서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아프리카 서해안까지도 미쳤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명나라는 초창기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외 활동을 벌여 나갑니다. 근데 이게 왜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럽 애들은 되게 신항로에 발견을 해가지고 콜럼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스코 다가마 등등등 등장해가지고 마젤란 등장해서 세계를 쭉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걔네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명확했어. 상업적 목적이에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향신료 무역이죠. 향신료 무역. 그러니까 동방의 어떤 되게 비쌌던 물건이었던 향신료를 갖다가 직접 가져오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황금 가지러 간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이렇게 남의 원정을 벌였던 이유는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정치적 목적이 짙습니다.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이 원나라 이후에 이전에 이제 거란에게도 밟히고 하면서 4대 교린이라고 하는 중국의 질서. 맞죠? 그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사실상. 무너졌다고요. 물론 원나라가 그걸 또 추구했긴 했지만 한족 중심의 어떤 4대 교린 외교 이런 것들은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아마 그런 목적으로 남의 원정을 실시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조공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다 우리보다 더 거지들이야. 이걸 계속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남의 원정은 계속 이제 서양의 우리 돈이 진짜 이게 끈질긴 것 같아요. 돈은 벌기 위해서 계속 했던 거지만 걔네들이 뭐라 갑자기 생각 안 나니? 무역. 신항로 개척. 신항로 개척은 상업적 목적이었지만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짙었기 때문에 남의 원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합니다. 4대 교린 따서 조공국을 찾아서 다닌 거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끝나버렸지만 초창기엔 어쨌든 간에 명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폈다는 사실, 그거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건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남경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건 문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찾는 겸,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명나라 초반에는 이렇게 몽골과 최소한 영락대 시기에는 몽골도 격파하고 남쪽으로는 해안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무역로도 개척하시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끊고 갈게요. 1번 해야 됩니다.